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만들어진 순서 꼽으면 굉장히 빨라요. 운합 때 만들어진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운함의 정책을 보면요, 농지개혁, 교육정책, 그 다음에 연방은행 각 그 중앙부서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진보 시대 때 연방 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그거에다가 한국적 특성 딱 해갖고. 대한민국은요, 1세대, 미국의 1세대 진보. 미국 진보 시대의 진보랑 직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성향상으로 보면 보수주의자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보수는 제가 농담 삼아서 말하잖아요. 제가 요새 옷을 뭐 이렇게 입지, 옛날에 저 전투복 입을 때는 항상 IBM 수트. 그러니까 이 짙은 곤색. 아무리 더워도 긴팔 흰 와이셔츠. 빨간 넥타이 그런 거 안 차죠. 짙은 청색 계통 땡땡바기 넥타이, 검정 구두, 검정 양말, 사각 팬티, 그 다음에 사각 런닝. 저는 소매 없는 런닝도 최근까지 안 입었었어요. 삼각 팬티는 어렸을 때 입은 거 말고는 지금까지도 사각 팬티 입습니다. 양말은 지금도 검은 거 신어요. 그때 군기가 잡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상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뭐 다 자연스럽잖아. 그냥 그 기본적으로 보수가 아니야, 한국인들. 자, 진보 얘기 좀 더 하죠. 진보는 악마가 됐습니다. 아까 1세대 진보 저렇게 멀쩡하고 근사했어요.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과 직결돼 있어요, 저거. 그런데 악마가 됐어요. 어떻게 악마가 됐을까? 1990년 이전에 민주공화 양당 구분과 진보 보수 구분은 별개예요. 그때는 진보 시대 때부터 해서 1990년경까지 한 70년 동안 진보 시대는 당연하고, 그러면 진보 시대 처음부터 따지면은 저게 1990년대부터 따지면은 100년이죠. 100년 세월 동안 진보는, 그러니까 1890년에서 1990년까지 100년 세월 동안 진보는 정책 노선을 뜻하지 진영의 이름이 아니에요. 진보 진영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보수 진영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책과 노선이 진보냐 아니냐예요. 금은 병행 본위제를 하면은 진보고 금본위제 보수예요. 중앙은행 두자 그러면은 진보고 중앙은행 필요 없어 그러면 보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연방정부 확대하자. 그럼 진보고, 그전에는. 그다음 반독점법 만들자. 진보고. 여성 참정권 진보고. 여성한테 피임 노하우 많이 가르쳐주고, 피임 그 도구나 약품 많이 개발하도록 하자. 진보고. 8시간 노동 진보고. 저 정책이었지. 저거 아까 보셨잖아요. 1912년 선거를 보면 공화당에서 뛰어나간 전직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진보당 후보, 거기 당 이름도 진보예요. 우드로 윌슨, 셋 다 진보를 표방했어요. 그런 흐름이 1990년까지 이어져요. 진보는 진영의 이름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의 이름이에요. 저게 언제 진보가 되냐? 90년부터 글로벌리스트의 우산 아래, 글로벌리스트의 비호 아래 진영을 형성하면서 악마화된 거예요. 노림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및 서방 주권 체제 약화가 궁극적 노림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눈속임 착시 현상을 부르는 신보수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네오컨서버티브, 신보수. 신보수는 전에 한번 네오콘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 저기 약간 좀 도른 애들이에요. 이게 미국을 한 20년 주물럭거렸거든요. 아들 부시 때까지. 1990년에서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까지니까 20년이죠, 거의. 1918년까지 주물럭거렸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복음이에요. 현대 문명에서는 어차피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은 멸종합니다.
이거는 매스미디어의 시대고 대중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숙한 개인들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전문 지식, 기타 등등을 해서 자기 좁은 자기의 분야에 국한된 그런 마지막 인종으로 퇴화하고 맙니다. 그나마 소련과의 대립 때문에 바깥과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부를 무지막지하게 키워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분쟁에 뛰어들어서 상시적인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위대한 공화국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오콘이에요. 이게 보수라고 주장했던 보수라고 20년을. 그래서 이라크도 한 거고 그런 거예요. 전쟁 필요하다는 관점이 저거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쟤들 살벌한 놈들입니다. 저거. 그럼 보세요. 지금 악마화된 진보와 네오콘은 어떤 관계일까요? 겉으로 보면 싸우는 척해. 실은 짬짬이야. 둘 다 글로벌리스트에 봉사하는 거예요. 무력 쓸 때는 네오콘이 달려나가서 빵! 국가를 흔들고 해체하는 건 진보가 나가서 빵! 역할 분단 짬짬이. 정치 기득권, 양쪽 날개. 글로벌리스트는 두 날개로 날았습니다. 진보와 네오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진보는 서유럽과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이 핵심이에요. 그 신지혜 보세요.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 드립쳐서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지금도 현대 문명을 장악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이제 말 바꿔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탄소가 인류를 멸종시킨다. 동성애 젠더, 동성원 이런 거 막 박수치는 무한젠더 자유낙태. 이거죠. 그 지금 보잖아요, 지금. 악마 내러티브라니까, 저거. 사회의 근본 가치를 다 빠개버리는 거 아니에요? 조나단 피터슨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탄소에서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에 닥쳤는데 못할 짓이 뭐 있냐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거. 탄소 종말론이요. 한국도 보수 진보 짬짬이가 일어나죠. 이 시기입니다. 1990년대. 그 전에 좌파는요, 진보라고 스스로 안 불렀어요. 우리는 민족, 민주, 혁명 세력입니다. NLPDR. 너희는 반민족, 반민주, 파쇼, 매판 세력이다. 요새 저런 용어 써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있는 그 주사파 출신들 저런 용어 안 쓰죠. 관점 똑같이 비틀려서 갖고 있어요. 반민족, 반민주, 파쇼, 매판. 매판은 마이판이죠. 중국 용어, 중국 공산당의 용어죠.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는 중국 비즈니스맨을 마이판이라 그랬죠. 매판. 민족을 팔아치우는 민족 반역자들, 그런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 용어 썼어요, 쟤들. 반민족, 반민주, 파쇼, 매판. 삼성, 너희 반민족, 반민주, 파쇼, 매판. 현대, 너희 반민족, 반민주, 파쇼, 매판.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하는 사람들 다 그러고 젊은 시절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거 반성문 한 줄 없어. 세상 참 좋죠.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 진실 거짓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성과학이 어디 있어요. 촌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끈하게 한번 뭉쳐서 스크럼 짜고 세상 흔들고 촛불 갖고 불태우고 그슬리고 그게 인생의 희열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세계적 석학, 미국의 세계적 석학들 닥치고 해체하는 가르치는 사람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진실 거짓이 없는데 젊은 때 한때 간첩 좀 만나고 김일성 찬양하고 상대방을 반민족 파쇼 매판이라 부른 게 무슨 문제예요? 이거죠. 자, 유통기한이 지난 이제 악마적 진보입니다. 악마적 진보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걸 김한길이가 신지에 내서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속아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신지한테 속아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누가 뭐 진중권이나 금태섭이가 김한길 귀때기 잡고서 이 신지혜 같은 사람 띄워야 선거에서 대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뭐 소문에는 진중권 금태섭이 움직였다는 소문이 도는데 저 혹시 그건 소문이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혹시 금태섭이나 진중권 씨 소문에 대해서 나 그렇다 내가 움직였다 아니다 확인해서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시켜 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진보의 악마적 실체가 폭로됐습니다. 이게 브렉시트와 트럼피즘 때문입니다. 어떤 실체냐? 야 얘들 까고 보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 빅3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민주당, 워싱턴 기득권 섬기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들이 네오콘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는 놈들이야. 국가 힘쓸 때는 네오콘이 튀어나가고 국가로 평소에 허물어뜨리는 거는 주권국가 허물어뜨리는 건 얘들이야. 얘들은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게 목적인 애들이야. 왜? 그거 약화시켜놔야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 스스로를 글로벌 주요 2의 당사자라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글로벌 사소 2의 당사자라고 부르는 저 잘나빠진 세계 초초 상류층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주물락거릴 수 있잖아. 그리고 돈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중국 키우고 있지.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백모 눈에도 이게 보여. 다 드러났다는 얘기는 뿌리가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악마가 이제 힘을 못 쓰게 돼요. 악마는요, 자기를 감추고 있을 때, 자기 실체가 안 드러날 때 힘을 쓰지, 저렇게 실체 드러나면 이제 악마 버전이 달라져야지 저 버전 갖고는 힘 못 써요. 그래서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대붕괴, 아마겟돈이 벌어집니다. 정치 권력의 승패, 미국에서의 정치 권력의 승패는 내년, 내내후년이면 끝납니다. 2024년이면 끝납니다. 대통령 선거면. 정신문화지평에서는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더 걸릴 겁니다. 2030년까지 갈 겁니다. 그래도 이게 짧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짧게 일어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다들 이걸 들고 있으니까 쪽팔려서 이제 먹물들이 닥치고 해체 주장하면서 이런 사회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공격하는 그 먹물들을 악마적 먹물들이 이제 이걸 이빨을 털지 못하죠. 이게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웃긴 놈일세고 다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30년, 40년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워낙 파워가 좋은 애들이라 갑자기 네오콘 버리듯이, 네오콘 버렸거든요, 글로벌리스트가. 네오콘 내다 버리듯이 악마 내러티브 내다 버리는 거죠. 우리랑 관계없어요. 진보를 내다 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비즈니스 할게요. 진보를 버리고 착해져요, 갑자기. 이걸 두고 부처님이 일찍이 살인강도도 칼을 내려놓으면 한순간에 부처가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나. 그러면 이제 인류의 홍복이죠. 힘 가진 놈이 착해지면 인류가 편안해지죠. 저는 그래서 그거 다 들춰가지고 다 숙청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때 글로벌리스트들이 진보를 내다버리면, 덤프해버리면, 그때 진보 진영은 뭐가 될까요? 악마성을 띤 소수 또라이들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시점이 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오고요. 정신문화지평으로는 한 10년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일어날 거예요. 진보 보세요. 미국서 진보가 진영으로 딱 규정된 거에 1990년대 초거든요. 한국이 그때 쟤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혁명 진영이 그때 자기를 개혁 진보 이쪽을 두고서
자기들의 상대방을 두고 수구 보수라고 이름을 그때 바꿨다고요.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요. 한국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가 미중 전쟁과 북한 위기가 작동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힘이 그나마 유일한 마지막 장점이 있었다면 악마 내러티브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에 반대돼 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전체 국토를 다 파괴하는 무슨 풍력, 태양광, 원전 파괴 이런 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요. 기후변화 뭐 이런 탄소 종말론을 안 떠들었다고요. 국힘이. 무한젠더 자유낙태를 안 떠들었다고요. 그게 국힘의 마지막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김한길이가 신지혜를 끌어들여서 그걸 떠들게 만들겠다고? 금태섭이 진중권의 국힘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국힘은 정의당 이중대 됩니다. 윤석열 후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는 정신없어서 속아서 그랬다로 익스큐즈가 돼요. 변명이. 지금부터 하루하루 시간이 늦어질수록 윤 후보도 김한길과 같게 그냥 매도당한다니까요. 자, 이제 진보 얘기 다 했으니까 보수 얘기합니다. 보수요? 한마디로 보수 아무나 하나? 보수는요, 빛나는 정신유산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정신유산이라는 건 뭐 무슨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개념과 철학이에요. 빛나는 정신유산, 빛나는 정치적 개념과 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데서 가능해요. 그런 걸 유산으로 물려받은 데서 급진혁명에 반대하는 거예요. 점진, 인내, 집요를 내세우는 거예요. 즉 빛나는 정치적 정신유산의 축복 아래 변화와 지속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예요. 에드먼드 버크 책 읽으면 구구절절히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빛나는 정치적 정신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는 어디냐? 지구상에서 영국, 미국이 유일합니다. 프랑스요? 프랑스 국가 한번 보세요. 적들의 목을 쳐서 피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고 그 위를 우리는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간다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프랑스 국가가. 끔찍해요. 저 혁명을 가로막는 반동들의 목을 쳐서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다 보면요 살벌합니다. 이건 무슨 공산혁명가야. 프랑스는 에드먼드 버크가 왜 튀어나왔어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면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에드먼드 버크가 그 찬란했던 프랑스 문화가 이제 다 망했다 하면서 끝없는 슬픔을 노래를 합니다. 그게 버크의 책이에요. 프랑스 책은 못 깁니다. 프랑스에 빛나는 정치적 정신유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1.56로 떨어졌죠. 200년 전에 프랑스, 230년 전에 프랑스요? 초인류 국가였어요, 정신적으로.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13세기 마그나 카르타에서 19세기 초 에드먼드 버크까지. 버크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그 빛나는 정신유산이 쫙 쌓인 거예요.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존 락크, 데이비드 휴me, 아담 스미스 같은 영국의 그 굉장히 진중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들어있고요.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선행에서 현대 자연과학 방법론, 현대 과학 방법론을 확립시킨 프란시스 베이컨, 그리고 현대 영어를 확립시킨 셰익스피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또 선행해서 영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을 확립시킨 위클리프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이어지는 틴데일이 들어있고요. 그 뿌리 아래서 여기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게 야 우리 영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거
교만에 취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받은 우리의 그런 힘일 뿐이야. 이게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가 들어있고 찰스 디킨스가 들어있고 그 아래가 줄줄이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1688년에 이펑 군주제에 진입을 해요. 1688년에. 미국은 독립선언에서 노예 해방까지 저게 딱 100년 세월이거든요.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 미국 수정헌법, 미국 헌법의 해설에 관한 논쟁,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그 다음에 쫙 이어져 가지고 노예 해방까지.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도. 저거 한 100년 세월이죠. 노예 해방이 19차인가 15차, 그러니까 14차 수정헌법이죠. 저건 그랬죠. 그래서 미국도 보통 아니에요. 저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저런 빛나는 정신유산을 가진 나라가 영미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보수는 영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수를 해? 개꿈이에요. 개꿈. 제가 1세대 진보는 멀쩡했다 그랬잖아요. 우남이승만 1세대 진보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연배도 그래요. 1875년생이니까. 바로 가서 미국의 그 1세대 진보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큰 사람이에요. 박정희 군복 입은 1세대 진보입니다. 여기는 진보의 1세대 진보의 땅이에요. 지금 악마적 진보가 아니라. 네오콘 사교육이 트럼피즘에서 박살난 다음에 미국의 핵심 가치 세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Core American Value. American Way of Life를 지켜주는 Core American Value. 미국의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핵심 가치 세트.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려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면서 가자. 그 미국에서 보수가 가능해. 한국에서 보수 불가능해요. 개꿈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전통 사상이 뭐예요? 중화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 아니에요. 마지막 불교의 모습은 왕조의 억압 아래 깊게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지막 정치 제도는 썩어 빠진 매국노 왕실, 마침내 자기 왕실 자체, 나라 자체를 일본에 팔아먹은 왕실. 우남이승 왕과 박정희를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20세기 최강이에요. 정치 철학자로서 우남은 자기 언서를 한국어로 거의 안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Japan Inside Out을 보면요. 영어로 쓰인 거죠. 그 챕터 14, 제14장의 마지막 챕터쯤 가면 민주주의는 개인에 기반한 정치 제도이다. 그러면 그분이 개인이란 단어 쓴 적 있나? 없어요. 그분이 전체주의란 단어 쓴 적 있나? 그 책 전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서인데 없어요. 그 책은요, 책으로서 전체주의란 용어를 쓴 세계 최초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전체주의는 신문 기사에서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전체주의란 용어 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언서를 거의 안 남겼어요. 또 영어로 된 것도 사상서를 거의 안 남겼어요. 사상서 남기기에는 너무 급박한 세월을 사셨어, 평생. 그리고 이게 집중이 그 독립운동에 맞춰져 있던 거, 교포운동에 맞춰져 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은 물질주의고 기능주의적 성향의 분이에요. 공산주의 잘 살면 극복돼. 잘 살아보자. 그거 이제 물려받아서 우리는 잘 살면 다 돼. 물질이 최고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그분의 물질주의는, 박정희의 물질주의는 근거가 있어요. 잘 살면 공산주의가 극복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숨진 지가 언젠데 1980년 79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에 숨졌는데 지금도 물질 그냥
지금은 이제 풍요 속의 물질주의에 우리는 함몰돼 있잖아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 욕할 수가 없다고. 우린 뭐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해방 이후 한국 역사는 벅찬 과제를 발빠르게 대응해서 극복해온 역사지, 빛나는 정신적,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의 유산을 남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보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는 개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공화주의자예요. Free Republicanism 혹은 Liberal Republicanism인데,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타락했으니까 프리가 좋습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들어 발전시켜가는 공화국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이름으로 보면 은암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을 통합 계승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요, 자유공화국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제2건국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명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그걸 증명해요. OECD 중엔 제일 낮아요. 0.84%. 2020년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이게 뭘 뜻해요? 한국인들 살기 싫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자신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걸 뜻해요. 나라 망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2건국해야 됩니다. 이제 물질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건국은 정신의 건국입니다.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이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건국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말할게요. 진보 보수 내다 버리세요. 그 틀 넘나드는 거 좋아. 그런데 내다 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픽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한길 같은 자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함정으로 빠져서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이재명이 못 막으면 망하니까.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자유공화로 해야 돼요. 자유공화를 가지고 보수진보를 다 깨버리라고요. 지정학적 전략은 당연히 반중친미,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가 와야죠. 그리고 미국 정치 내전 및 글로벌리스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가 중국을 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 월가랑 중국이 이혼 과정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미국 2022년 중간선거에서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폭망할 것 같다. 마가, 트럼피즘, 공화신주류, MTR 동맹이 대승할 것 같다. 2024년도 그럴 것 같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피즘을, 그럼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건 미국적 표현 방식이고, 인류의 유산에서 보면 그거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지향 애국이에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아까 말씀드린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애국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보스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죠. 혹은 Value Oriented Patriotism이죠. VOP죠. 그게 결국 그것이 바로 자유공화 정신입니다. 진정한 가치 세트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깨버려야 됩니다. 왜냐? 진보는 악마고 보수는 개꿈이니까. 김한길의 국힘은 정의당 이중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정정당당 가입하고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 당을 제대로 된 당으로 이제 꾸며봐야 돼요. 형성시켜 가야 돼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악마 내러티브에 앞장서지 않고 대충 막아왔어요. 악마 내러티브를. 그 점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 당이 뒤에 우남 이승만의 그림자와 박정희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이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당의 진짜 영혼, 진짜 뼈대, 진짜 원칙, 진짜 가치를 명확하게 확립시키는 운동을 펼쳐가야 됩니다.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www.jjdd.kr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거 참관 감시 무결선거 네트워크 www.mu선.kr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마이초이스 www.mychoice.kr입니다. 이런 걸 같이 좀 해가시죠. 정치에 참여하시지 않으면 저열한 자들, 비열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2400년 전 플라톤의 말이었습니다.